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챕터는 Language Change, 그래서 언어의 변화라고 챕터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즉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어를 배울 때, 언어를 배울 때요. 그 언어의 역사를 이해하면 훨씬 더 그 언어가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여러분, 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외국인 중에 이제 방송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 영어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지? 뭐 타일러라든지 예전에 비정상회담이 났던 그런 외국인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쩜 저렇게 어휘력이 뛰어날까? 우리보다 우리말을 더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역사라든지 한국의 역사라든지 우리가 또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한자를 많이 안다든지 그런 언어적인 특징, 또 문화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한국어를 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휘력이 뛰어난 거죠. 우리말에는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에서 만약에, 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 뭐, 활발하다, 활달하다, 뭐, 활력소다. 또는 뭐 활어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자가 들어가면 뭔가 활기차고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고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활자가 들어가면 그 단에 어떤 느낌이 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력이 이제 뛰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자어를 알게 되면 우리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말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이처럼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언어의 역사, 그리고 언어가 속해 있는 그 문화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그 언어를 훨씬 더 빨리 흡수할 수 있고, 마치 모국어를 배우듯이, 원어민들이 자기네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 언어에 대한 어휘력이라든지 그런 직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역사를 이해하면 우리도 영어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는요, 여러분. 영어는요, 믹스드 랭귀지예요. 굉장히 이것저것 다양한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잡탕어입니다. 자, 영어가 왜 이렇게 잡탕어가 됐는지, 이렇게 잡어가 됐는지,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영어가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언어들의 뿌리, 근간을 막 두고 있는지, 오늘 이렇게 영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영국. 자, 영어는 영국의 언어입니다. 그쵸? 영어. 영국의 언어입니다. 자, 여기가 영국이죠. 여러분, 영국은요, 여기 보시면 Scotland, Northern Ireland, Wales, England 이렇게 네 군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축구도 잘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잉글랜드, 런던이 있는 이 땅이 있죠. 우리는 보통 이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사실 영국 제국은요. 영국 제국은 스코틀랜드, 너덜랜드 이 네 가지, 네 군데를 다 합쳐진 것, 네 군데로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합쳐진 것,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The United Kingdom이라고 부릅니다. 노던 아일랜드 밑에 있는 아일랜드는요, 독립된 다른 국가예요. 다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이렇게 보면 양말처럼 생겼는데요. 양말처럼 생긴 이건 섬이고요, 이게. 여기 네 군데를 합쳐서 The United Kingdom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 지도를 좀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 하얗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여기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가 잉글랜드, 그리고 요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웨일즈입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를 다 합쳐서 우리가 The United Kingdo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섬이요, 브리튼 섬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국기 보이시죠? 우리가 흔히 영국 국기다라고 하는 거, The United Kingdom이라고 하는 영국 국기 이것이고요. 잉글랜드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 노던 아일랜드는 이렇게 생겼고, 또 웨일즈는 이렇게 생겼고, 좀 독특하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렇게 잉글랜드, 그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 세 군데의 국기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국기, 대표적인 그 영국 국기를 이렇게 세 개를 합치면 그 영국 국기의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럽의 지도를 좀 크게 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영국이 여기 있고, 아일랜드, 여기, 아일랜드, 독립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 독일, 요 사이에 벨기에도 보이고, 여기가 폴란드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북유럽이죠.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덴마크. 밑으로 내려가면 뭐 스위스, 여기 부츠 모양 생긴 이탈리아, 여기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가 유럽입니다. 유럽 지도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영국인데요. 영어는 이제 영국의 여기 잉글랜드, 여기 양말처럼 생긴 여기 잉글랜드의 언어가 이제 영어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데 여기 스코틀랜드도 다 영어를 쓰지만요. 자, 여기서 어떻게 영어가 생겨나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고대 때 아주 오랜 옛날에 여기에 켈트족이라는 민족이 살았어요. 켈트족이라는 민족이 살았는데요. 이 켈트족이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여러 나라들 주변에 이렇게 있었고 그때 고대 때 이렇게 켈트족이 살 때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제국을 쭉쭉 뻗쳐 로마 제국이 거의 그 지역을 모든 뭐 지역들을 거의 이렇게 다 통치하는 모두 다 통일시켜서 로마족이 엄청나게 커졌던 그 제국이잖아요. 로마가 엄청나게 커져서 이렇게 로마 제국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많은 땅을 차지하고 굉장히 잘 살고 오랫동안 그 제국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나라를 식민지 삼았는데 식민지 삼으면서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겪었을 때처럼 굉장히 핍박받고 우리 거에 대한 그 주권을 모두 다 잃고 우리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면서 우리 걸 다 잃었던 그런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식민지를 한 것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는 다른 나라에 점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 그래 니네 거 다 인정해줄게 니네 거 니네 말도 쓰고 니네 나라 그대로 살고 있고 세금을 좀 내면 돼라고 우리나라가 와서 깃발 꽂고 하지만 로마가 들어와서 깃발 꽂고 이거 우리 이제 로마 땅이야라고 하긴 하지만 그들의 것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크게 굉장히 많은 나라 땅을 식민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내고 있었죠. 근데 자 로마가요, 410년에 망합니다. 아주 큰 나라라도, 아무리 큰 나라라도 흥망성쇠가 있다 보니 역사상 망하게 되어 있죠. 또 굉장히 사치스러웠고,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사치스럽게 그렇게 지내면서 로마 제국이 410년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몰락하게 되면서 사실 이 땅 위에 살고 있던 피투족이라고 있었어요. 이 북쪽에 좀 척박한 땅에 피투족이라는 다른 족이 있었는데 그 족이 이제 로마가 그동안 들어와 있으니까 로마 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괴롭히지 못하다가 이제 로마가 쑥 빠져나가고 나니까 피투족이 자꾸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피투족이 너무 괴롭혀서 잘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 군사들은 다 나가고 없으니까 켈트족이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요. 자, 여기 지도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가 보시면 아까 제가 독일이라 그랬잖아요. 자, 독일은 Germany죠. 여기 독일어를 읽으면 게르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르매닉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고, 이 게르매닉 사람들과 같은 민족인, 비슷한 민족, 그리고 비슷한 언어를 쓰는 앵글로색슨족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독일계 사람들이죠. 독일어를 쓰고 독일계 사람들, 앵글로색슨족이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켈트족이 픽트족에게 너무 이제 괴롭힘을 당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제 군사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에게 부탁을 합니다. 니네 여기 와서 우리 좀 도와줘. 픽트족을 좀 무찔러줘. 같이 좀 무찌르자. 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앵글로색슨족이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이제 여기 잉글랜드에 이제 옵니다. 배를 타고 왔겠죠. 배를 타고 딱 왔는데 땅을 와서 밟아보고 땅을 보니까 자기네 땅도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땅도 따뜻하고요. 뭔가 기름지고 땅도 농사 지으면 잘 될 것 같고 땅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이요 변심합니다. 변심해서 공격을 해버려요. 오히려 켈트족은 오히려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거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와서 얘네가 오히려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서 앵글로색슨족이 이 땅에 쑥 들어와 버립니다. 자기네가 점령을 하게 돼요. 잉글랜드 이 땅을. 그러면 이 땅에 살던 켈트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켈트족이 이제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쪽에 아일랜드 쪽으로 도망가고 옆으로 당겨서 도망가고 그래서 스코틀랜드로도 가고 노던 아일랜드로도 가고 웨일즈로도 밀려납니다. 그래서 켈트족들 원래 영국 땅에 살던 켈트족들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딴 데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앵글색슨족한테 이 땅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켈트족들이 이렇게 밀려납니다. 지금도 좀 보시면요. 네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이 같은 영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융합이 잘 안 되죠.
축구도 다 따로 하고, 이제 국기도 다 따로 있을 만큼, 그래서 이거 다 밀려납니다. 아마 이때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앵글로삭슨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켈트족도 살게 되고요. 그래서 앵글로삭슨족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앙글리아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앙글리아. 잉글리시랑 서로 좀 비슷하죠. 앙글리아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지금 현재 이제 그것이 잉글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앙글리아가 이제 잉글랜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쓰는 언어가 이제 English가 된 거예요. English. 그래서 English는 사실 앵글로색슨족들의 언어입니다.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앵글로색슨족들은 원래 어느 민족과 같은 민족입니까? 아까 게르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르만어, 즉 Germany, 독일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고대 처음의 영어는요. 독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영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공유를 조금 해서, 잠시만요. 고대 영어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리실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도 잘 들려야 되는,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Roi sind Roi. Sisne Northan Hambra. Yani sind König Elisman. Woher sind? What namen hasses this Königdom? This is West Sayaxa. West Ajaxa. Geza. Sway your König is König Echbert. Geza. Våra konin is konin Echbert. Du kanavast hine. She flow and money sing on the im. Achwath o kanawas sisje treo. 자, 여러분 보이세요? 아이고, 자,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엉뚱하게 나오네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자, 거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공유를 바꾸다 보니까, 아이고, 기다려야 되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고대 영어 들었는데 여러분 소리 잘 들리셨어요? 자, 이게 고대 영어라고 이제 만들어진 영어인데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영어인데 이제 고대 영어라고 남겨져 있는 자료를 보고 이제 배우들이 연습을 해서 이 아주 옛날에 그 고대 영어를 쓰던 그 지역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한 거죠. 이제 고대 영어가 어려우니까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자막이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자막이 이렇게 써 있었죠. 여기가 니네 땅이냐, 여기가 어디냐, 웨섹스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 왕이, 아까 엑버트라 그랬나요? 니네 왕이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우리 왕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영어로 이렇게 자막이 쓰여져 있을 정도로 이 고대 영어를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소리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영어랑 너무 다르죠? 자, 우리말도요, 우리 고대 한국어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가끔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요. 우리 고대 국어도 우리말도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발음에 신기한 우리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남아진 영상이 있는데, 그처럼 이제 고대 때 영어는 지금 영어가 굉장히 소리가 다르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약간 영어라기보다는 왠지 좀 이렇게 독일어 같고요. 소리가 되게 거칠고 왠지 좀 러시아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앵글로색슨족들이 넘어와서 앙글리아를 만들고 이들이 쓰던 영어가 이제 언어가 잉글리시가 되었기 때문에 앵글로색슨족이 아까 게르만족이라 그랬잖아요. 게르만족과 비슷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독일어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영어는 Old English는요, 독일어가 근간이다. 그래서 소리도 굉장히 독일어와 좀 비슷하고요. 독일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고대 영어의 특징은 독일어가 근간이다. 독일에 근간을 두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앵글로색슨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위쪽 땅에 여기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바이킹 아시죠, 여러분? 바이킹 이렇게 모자에 이렇게 투구에 이렇게 뿔 달린 그리고 배를 타고 항해를 굉장히 잘했던 항해 배를 만드는 기술도 발달하고 항해수도 굉장히 발달했던 그리고 해적처럼 노략질을 많이 하면서 다녔던 그런 무시무시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이킹족들이
이게 앵글로색슨족들이 살고 있는 잉글랜드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이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고요. 프랑스도 굉장히 괴롭혔다고 해요. 프랑스도 따뜻하고, 굉장히 땅이 이제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프랑스도 와서 계속 찝쩍거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요만큼 여기 북쪽에 좀 땅을 좀 떼어주고요. 너무 와서 괴롭히니까 얘네 니네 여기 땅 여기 좀 떼줄 테니까 바이킹족 니네 여기 와서 살아. 살면서 우리 신하 역할 좀 해. 우리가 시키는 일도 좀 하고, 우리 신하처럼 좀 고분고분하게 말 좀 잘 들으면서 살아. 여기 땅 줄 테니까 하고 달랬어요. 그러니까 바이킹족은 너무 좋죠. 이 좋은 땅에, 이 따뜻한 땅에 와서 살 수 있으니까. 그 바이킹족들이 너무 좋아서 일로 와서 이주를 해와서 삽니다. 여기서 사는데요. 원래 계속해서 노략질을 하고 남들을 침공하던 그런 민족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이킹족들이 계속 잉글랜드로 가서 막 쑤시고 이렇게 막 가서 또 노략질을 하고 자꾸 괴롭혀요. 괴롭히면서 바이킹족이 살죠. 바이킹족도 여기 왔는데요. 이 북쪽에서 왔다 그래서, 북쪽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북쪽에서 왔다 그래서 노르만이라고 불렀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 바이킹족들을 부르기를 노르만이라고 불렀습니다. north 할 때 노에다가 사람 맨 붙여서 노르망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노르망이라고 부르고 발음은 프랑스어처럼 노르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킹족들을 노르만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노르망족들, 바이킹족들과 살면서 자꾸 이제 여기 잉글랜드 쪽을, 앙글리아를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노르망디 공국이 드디어 여기를 침략해서 여기를 점령해버려요. 바이킹족들이, 이제 노르망이라는 그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위에 있는 잉글랜드를요, 점령해버려요. 이 사람들 싸움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가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노르망디 공국의 침략이라고 해요. 이것 영어로 노르만 컨퀘스트라고 합니다. 노르만의 정복이라는 표현이에요. 노르만 컨퀘스트. 그래서 여기 있던 노르만 컨퀘스트가 바로 여기 있던 바이킹족들이 잉글랜드로 가서 앵글리아로 가서 이제 여기를 정복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영어에 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프랑스어가 대거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노르망 컨퀘스트가 1066년이거든요. 1066년부터 노르망 사람들이 이제 잉글랜드로 많이 가서 살게 되고 무역도 하게 되고 장사 서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프랑스어가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르망이 가서 이렇게 유입되고 프랑스도 많이 가고 하니까 당연히 프랑스 사람들도요. 돈을 벌고 싶고 새로운 나라로 가서 이렇게 사업도 해보고 싶고 교류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잉글랜드 여기 앙글리아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부유층들이 쓰는 말, 부유층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고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부유층들이 여기 앙글리아로 많이 이주도 하게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도 영어로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죠. 그래서 300년 동안 이제 10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300년 동안 영어의 프랑스어가 굉장히 대거 유입이 됩니다. 프랑스어. 그래서 프랑스에서 온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대로 쓰는 말들은요,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는 말들, 뭐, 레주메 이런 것들, 이렇게 악센트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있죠. 또는 카페 있죠. 카페, 그리고 뭐, 엉트레라고 하면은 그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나오면 메인 디쉬를 엉트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변하지 않고 프랑스어 그대로 쓰는 것들이고,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프랑스어가 굉장히 유입이 많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의 100년 전쟁 전까지 한 300년 동안 영어는 프랑스 영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이때 변하게 된 이 영어의 모습을 우리가 중세 영어라고 해요. 프랑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 언어를 우리가 Middle English, 중세 영어라고 합니다. 중세 영어. 그래서 중세 영어의 특징을 보시면요. 프랑스와 영어가 많이 섞이고요. 그런데 또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라틴어를 또 그대로 사용합니다. 라틴어는 굉장히 오래된 언어이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 라틴어가 많은 중요한 옛날 문서에 많이 담겨 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언어였고 공식적이고 격식을 갖춰야 하는 곳에서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영어에 보면 이렇게 어근 있죠. 어근에 라틴어가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랑스어, 영어, 라틴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가 중세 영어에 계속 혼용이 돼요.
이 세 개 언어가 계속해서 혼용이 됩니다. 중세 영어 특징, 프랑스와 영어가 많이 섞여 있고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라틴어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개 언어가 혼용되었었고 이것이 바로 중세 영어다. 이 중세 영어의 시작은 노르만 컨퀘스트에서 시작된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 앵글로 색슨족들은요, 고급스러운 프랑스어를 막 배워요. 프랑스에서 이제 노르만 컨퀘스트 이후로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고, 이제 무역을 하는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왠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배우고 싶은 거죠. 뭔가 폼나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영어, 원래 영어, 그 비격식체 영어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소리도 좀 멋지고요. 또 단어가 좀 길어요. 단어 길고 발음도 좀 길고. 그래서 고급스러운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앵글로 색슨족들이. 그래서 프랑스어가 더 많이 영어에 유입되게 되죠. 영어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고대 영어, 아까 그 독일어의 근간을 또 독일어는요. 굉장히 비격식체이고요. 이제 그냥 뭐죠? 그냥 서민들이 쓰는 그런 언어들. 그런 것들만 남아서 편한 어휘만 남아요. 비격식체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휘들만 남고요. 그런데 프랑스 영향을 받으면서 격식체, 좀 격식을 차려야 되고 좀 우아를 좀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쓰는 그런 고급스러운 어휘들이 프랑스에서 많이 유입이 되어서 그냥 그런 것들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영어의 특징은요. 그냥 프랑스어가 많이 유입되었고 고대 영어에서 쓰던 말들 중에서는 비격식체,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어휘들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앙글리아가, 프랑스어를 많이 유입시키면서 프랑스 유식해 보이는, 멋져 보이는 프랑스를 많이 쓰다가 나중에 결국에 이제 프랑스 영국 사이에 백년 전쟁이 일어나죠. 백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년 전쟁이 일어나니까 프랑스가 너무 싫잖아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가 그동안 프랑스를 쓴 거야? 우리 이러지 말자. 프랑스 놈도 싫으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순수한 영어를 쓰자. 그런 캠페인을 벌이게 돼요.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순수한 영어 써. 왜 우리가 프랑스어를 써?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온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demand 이런 것들. 또 expect 이런 동사들. postpone 이런 동사들. 여기 보시면요. demand 음절이 두 개죠. demand 좀 길어요. 동사들이. expect 이음절 동사죠. 또 postpone 이런 식으로 동사가 자체가 좀 깁니다. 이렇게 또 소리도 좀 멋있어요. 왠지 유식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이런 말들, 우아해 보이는 이런 말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쓰지 말자. 이거 쓰지 말고 우리 고대 영어에 있던 말들, ask 이런 것들, ask 또는 look 이런 간단한 동사들, put 이런 동사들에다가 뒤에 전치사나 이렇게 부사 같은 걸 붙여서 우리가 그 의미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구동사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랑 사이가 틀어지고 나니까 프랑스어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많이 유입되었던 그런 유식해 보이는 우아한 그런 단어들 이제 쓰지 않고 원래 우리 영어에 있던 고대 영어에 있던 그런 비격식체 아주 단순한 단어들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말 만들자. 그래서 수거 같은 그런 구동사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영어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이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요. 그 시대에 있던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 제프리 초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또 캔터베리 테일즈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고 서민들한테 많이 읽히게 됐죠.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영어가요. 점점 이제 영어의 표준어처럼 이제 시작된 거죠. 표준화가 시작됩니다. 영어가 정리가 된 거죠. 프랑스어 많이 있던 거 이제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들 정리되기 시작하고 제프리 초서가 쓴 작품에 의해서 영어가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표준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표준 영어야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셰익스피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 여러분, 섹스피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셰익스피어라고 하셔야 돼요. 셰익스피어가 이제 작품을 너무나 멋진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많이 깨어있던 사람이었고 너무나 멋진 작가였고 그리고 새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면서
좀 멋스럽고 남들과 다른 언어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언어에 좀 규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틴어가 섞인 영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태론 할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접두사 있고, 그 다음에 어근 있고, 또 접미사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라틴어에 어근을 두었던 라틴어의 접두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표현들 붙여서 말을 새롭게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섞인 영어가 등장하고 신조어가 그 작품 속에 많이 등장하게 돼요. 접두사 있고 어근 쓰고 전미사 쓰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import 하면 수입하다죠. im은 아니란 뜻이고요. port는 나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근이. 그래서 im과 port가 붙어서 import 하면 수입하다. 또 반대로 export 하면 수출하다. x는 바깥이란 뜻이에요. port는 나르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르는 것, 즉 수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글들이 이제 널리 대중에게 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표준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면서 영어의 특징, 영어라는 언어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특성을 잡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영어 역사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많은 이야기가 더 있지만 많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중세 영어랑 고대 영어가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왜 영어가 믹스드 랭귀지인지 잡탕어인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거기서 이제 중요한 그런 맥락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 좀 짧게 만들려고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중간중간 좀 끊김이 있었지만 제가 뭐 편집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강의 잘 들으시고 강의 시간, 영어학개론 강의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역사 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영어에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섞여 있는지, 그리고 영어에 왜 이렇게 부동사가 많은지, 그런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